안녕하세요. 루치아원 쌤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9월 15일 날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청 백문 백답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그 개정된 내용들 또는 대책으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100가지의 질문과 100가지의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양이 많다 보니까 그 1번부터 24번까지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4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것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분양권 관련해서요. 현재 집 한 채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일단 결론은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분양권은 내년부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 기존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특별히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다 그 해당되는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을 우리가 취득한다라는 표현할 때 내가 뭐 최초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 계약일 1일 그 취득한 날일 것이고요. 계약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권리금을 승계했다고 하면 분양권 매매 잔금을 치른 날일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잔금일이 불명확하다면 권리 의무 승계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즉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21년 4월 달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제 그 2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이런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앞에서 그 주택수를 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 요거와 관련된 이런 그 규정을 이제 그 똑같이 적용할 거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원 입주권도 일단은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뭐 3년 아니면 또는 뭐 2년 1년 뭐 이렇게 팔 때 비과세 해 주듯이 이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 한 채 있고 분양권 샀다고 해서 무조건 2주택 중과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개념이 성립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이걸 분양권을 등기할 때까지만 볼 거냐 아니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우리 그 주택처럼 뭐 비조정 지역은 3년, 조정 지역은 1년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나중에 어, 내용이 더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세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이제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은 일단 분양권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비조정 지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6월 1일부터예요.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7% 주민세까지. 그 다음에 1년 이상인 경우는 66%입니다. 요거 자칫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미만은 77%, 1년에서 2년 사이는 66%,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누진세율, 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6월 1일부터는요, 1년 이상이면은 그냥 66%예요. 2년 이상도 당연히 66%고. 하여튼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 내가 거기 실 입주하거나 뭐 아니면 실 등기 계획이 없다라면 빨리빨리 파셔야겠죠. 예, 여기 너무 세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세율이 높다 보면은 자칫 이제 다운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더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빨리빨리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렇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분양권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과 입주권, 요 주택은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죠? 1년 미만은 44%, 1년 이상은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근데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는요 1년 미만은 77%,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1년에서 2년 사이는 66%,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기본 누진세율입니다. 주택의 경우에요. 아파트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은 좀 전에 그 3번 그 질문처럼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입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 이제 1216 대책 때 1월 1일부터 그 이렇게 세율이 적용된다고, 주택세율이 적용된다고 원래 발표가 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이 세율이 적용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즉 5월 31일까지는 현행 세율이 적용되다가 6월 1일부터 요 바뀐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요것도 좀 참고를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인상 관련해서 이제 5번째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희가 지금 1년 미만은 44%잖아요.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는 그 1년 이상이면은 기본 누진세율이죠. 근데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 되면 이제 세율이 77%, 1년 미만, 1년에서 2년 미만 66%가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할 때요,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개정 전에는 한 1억 9,900 낼 거를 한 3억 4,800 내고요. 1년 미만, 2년 미만은 1억 7,300 낼 거를 2억 9,800 이런 식으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 6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과도 마찬가지죠. 지금 2주택이면은 그 10% 중과고 3주택 이상이면 20% 중과인데,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요게 10%씩 더 올라가죠. 2주택이면 20% 중과, 3주택 이상이면 30% 중과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역시 6월 1일부터는 좀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 적용 관련해서 7번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요거와 이제 요걸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집이 한 채가 있고 1년이 지나서 일시적 그 주택을 취득을 해요. 1년이 지나서 취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든지 아니면 2년 안에 팔든지 1년 안에 팔아야 이 A가 이제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용은 이겁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안 돼서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A를 팔 때 중과세냐, 중과세가 적용되냐,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 답은 이렇죠. 그 두 주택 간의 취득 텀이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존의 2주택 중과 제외 규정이었는데 좀 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저희가 9.13 대책 때 이제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년 9.13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고 종부세도 비과세였는데 이거 너무 혜택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9.13 대책 때
이제 9.13 대책 때는 이런 혜택을 줄였죠. 어떻게 줄였어요? 9.14 이후에 취득을 해서 너가 임대를 등록했다라고 해도 양도세는 중과할 거다. 그 다음에 종부세도 과세할 거다. 이렇게 18년 9.13 대책 때 발표가 났는데, 이제 지금의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이제 18년 9.13 전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18년 9.14 이후에 아내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하고 아내가 그 8년짜리를 등록을 했어요. 이럴 경우 지금 그 9.13 대책으로 봐서는 아내의 취득 시점은 언제예요? 일단 9.14 이후죠. 증여로 취득한 시점은. 그렇지만 그 규정으로 보면, 그 취득일로 보면 그 양도세도 중과세고 종부세도 과세가 될 것인데, 이런 경우 부부지간의 증여인 경우는 당초 남편 그 계약 당시 기준으로 따져주겠다 이거죠. 즉 9.13 이전에 취득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봐줬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남편 시점으로 해서 봐주겠다 이거죠. 남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 적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요 내용부터 보는 게 좋죠. 저희가 이제 중과 대상 주택 수 따질 때는 조정 대상 지역과 관계없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가치가 있는 집이면 중과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냐? 무조건 니들은 가치 있다. 광역시에 있냐? 너네 가치가 있다. 세종시에 있냐? 당연히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군이나 읍이나 면이나 그냥 시로 끝나는 지역, 기준시가 3억이 넘는 건 가치가 있다. 왜? 시세가 한 4억 될 것이니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중과대상 주택 개수 따질 때는 이 기준으로 따집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그냥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고요. 군, 읍, 면, 시 지역은 3억 초과만, 기준시가 3억 초과만 중과대상 주택 개수로 그 치지역 카운트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요 동그라미 집중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그러면 2주택이면 10% 중과하겠다. 3주택이면 20% 중과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럼 한번 보죠. 지금 송파, 서울에 그 한 채, 뭐 기준시가 금액 있고요. 경기도 성남에 한 채, 대전 유성구에 21년 3월 1일 날 취득한 것도 한 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구례군에 한 채, 기준시가 2억 원. 이럴 때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대상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시지역은 3억 초과. 그러면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되죠. 중과대상 서울, 수도권, 성남 수도권, 그 다음에 대전 광역시죠. 광역시. 일단 세 채죠. 그 다음에 구례 군읍면시는 뭐라고 했어요? 기준시가 3억이 넘는 것만. 즉 이 사람은 일단은 중과대상 세 채가 되겠죠. 세 채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성남이나 대전 거 팔 때는 현재로서는 20% 중과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30% 중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 추가, 이제 그 10번 질문은 이겁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은 올해 20년 현재로는요, 2년만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2년만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사, 거사로 바뀐다고 그랬죠. 보유 4%, 거주 4%에서 최대 두 개 합쳐서 80%까지만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고가주택인데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고, B는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라고 할 때 올해 팔면요, 뭐 세금 부담이 동일하겠죠. 그죠? 10년 살았든 뭐 7년 살았든 2년 살았든 그 장기보유공제가 동일하고 그에 따른 양도세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요, 요 보사 거사기 때문에 거주를 많이 한 사람이 더 그 장기보유공제를 많이 받고 세금이 더 줄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거 내년부터 요 보사 거사로 바뀐다는 거,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 추가와 관련돼서 이제 11번 질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제 그 20년 12.16 대책 때 20년 6월 30일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몇 프로를 적용하는지, 이건 이미 이제 요때 파는 분들 이미 양도신고 다 끝났을 텐데 요것도 뭐 넣어놨네요. 일단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지금 임대주택이 있고요. 지금 거주주택이 있고요. 일시적 2주택이 이렇게 세 채가 있대요.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 어떤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임대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서로 혼용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럴 때 저희가 이 집이 그 9억 초과 고가주택이라고 할 때요,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 기간 안에 파신 분들은 어차피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그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3주택 그 중과에 해당돼서 그 뭐죠, 그 중과세율과 그 장특공 배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요 9억 초과에 대해서는 기본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뭐 어차피 6월 30일 이전에 다 파는 분들 양도신고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잘들 신고했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렇습니다. 집을 두 채를 그 보유한 1세대가 하나를 팔았어요. 그럼 이제 한 채가 남잖아요. 그 남은 게 고가주택이에요. 이 고가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21년도부터는 저희가 비과세 규정이 바뀌잖아요. 그죠? 앞에 거 팔고 나서 한 채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죠. 그래서 이럴 경우 그러면은 만약에 2년을 보유해야 이제 비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고가주택 2년 따질 때도 마찬가지로 한 채가 된 날로부터 2년이 거주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2년 보유에 따른 그 장기보유공제도 언제부터 적용하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냥 깔끔하게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주고, 거주기간도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했다라면 고기까지 다 통산해서 적용해주겠다, 보사거사할 때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나 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3번은 아까 요 11번과 이제 그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뭐냐면 요때는 이제 중과를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시적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이 3주택자가 이 고가주택을 이제 그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이제 그 받는 거죠. 이럴 때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3주택이니까 20% 중과가 될 것이고, 내년 6월 1일부터는 30%겠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내용입니다. 3주택일 때는요, 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14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에 제가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들과 다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죠. 집을 두 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팔았어요. 팔았는데 과세로 했어요. 세금을 냈어요. 내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라고 할 때, 즉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요걸 팔았어요. B를 팔고 세금을 냈어요. 이럴 때 이제 A만 남았죠. 이럴 때는 비과세를 요 취득일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앞에 거 판 날로부터 2년을 추가로 더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앞에가 과세냐 비과세냐가 좀 중요하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앞에 게 과세면 이 그 A주택 팔 때 기산일은 이 비양도일부터 따져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먼저 판 집이
비과세예요. 즉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A는 그냥 본인이 취득한 날부터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집이 이제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를 팔았어요. 하나를 팔고 그건 이제 과세로 팔았습니다. 과세로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에 이제 그 종전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공식 2에 해당되는 거죠.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하나를 팔았어요. 뭐 과세든 뭐 비과세일 리는 없겠죠. 세 채니까 팔아서 세금을 냈어요. 이러는데 팔고 났더니 요 두 집이 일시적 2주택이 됐다 이거죠. 이럴 때는 앞에 거 판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그냥 본인 취득일로부터 따져준다. 요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집이 세 채인 상태에서 앞에 걸 팔았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됐다라고 할 때는 요런 경우는 취득일부터 따져준다. 요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였어요. 요렇게 2주택자가 그 한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지금 이제 요 일시적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하고선 요거를 이제 비과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비과세.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겠죠. 적용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시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제가 공식 예전에 3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집이 이제 이렇게 두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 C를 먼저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A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C는 뭐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A만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B를 취득해서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 A를 팔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요게 비과세였다라면 A는 자기 취득일부터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이게 과세였다고 그러면 이거의 그 기산일은 C의 양도일부터 따져주고요. 나중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일시적 2주택이니까 다시 이 B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세무사님 무한대로 일시적 2주택으로 계속 가면은 계속 그러면 취득일부터 따져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그 비과세는 2년이고 조정대상지역 유예기간은 지금 1년으로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일시적 2주택은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제 공식 3인데요. 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집을 양도하여 과세로 이제 양도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그러니까 즉 16번은요.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비과세 받은 케이스고요. 17번은 요 C를 과세로 세금을 낸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산일은 요 A 같은 경우는 당초 그 C 양도일부터 따져준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림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요. 집 한 채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역시나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고선 남은 최종 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팔고 나서 이제 그러면 집 한 채 남죠? 그 집 한 채 남은 날로부터 2년간을
그 보유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저희가 내년부터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데 이 분양권도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즉 분양권을 팔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거는 뭐 그것도 약간 의문입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분양권도 이제 주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입주권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이런 내용이죠. 아까랑 이제 약간 유사한 내용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2분의 1 지분을 9.14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반을 증여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그러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저희가 9.13 대책 때 또 그 바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시적 2주택 따질 때 3년에서 유예기간이 2년으로 줄었죠. 줄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계약이나 취득은 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했어요. 했는데 계약을 이제 이때 한 거죠. 했는데 아내한테 9.14 이후에 증여했단 말이죠. 이럴 때 누구 기준으로 따져주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 증여했을 때는 당초 남편 시점 그때로 판단해서 3년을 적용하겠다. 9.13 이전에 계약한 걸로 봐서 3년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점은 그럼 배우자 말고 기타 이제 특수관계자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나중에 또 그 판단해야 할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19년 2월 12일 요 날짜가 무슨 날짜죠? 요 날짜가 그 이제 우리가 그 거주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즉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1회만 이제 적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9년 2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괜찮지만 그 후에 이제 그 취득한 거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1회만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한번 질문을 보시면 19년 2월 10일 전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년 2월 10일 전에 그 취득한 임대주택으로 이제 그 거주주택을 전환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임대주택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거주했다는 내용이죠. 이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둘 다 그 거주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다 그 19년 2월 10일 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가서 2년 살면 거주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또 해줍니다. 주긴 주는데 다 해주지가 않죠. 요렇게 중복된 기간치는 중복된 기간만큼은 과세를 하고요. 요 그 중복되지 않은 요 기간치를 그 비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쪽으로 요 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혜택이 좀 많아지겠죠. 그죠? 요쪽으로. 그래서 중복된 기간치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 요것도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20년 2월 11일 그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 이거는 무슨 대책과 관련이 있어요? 19년 12, 16 대책과 관련이 있죠. 그죠? 종전에는 이제 그 유예기간이 3년이었는데 9.13 대책 때 2년으로 줄었고 12, 16 대책 때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전입요건이 들어왔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양도하는 물건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고 취득하는 물건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 16 전에 그 계약했거나 아니면 12, 16 전에 아예 뭐 잔금을 치렀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2년이 적용될 것이고 12, 16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은
요 1년 전입, 1년 내 양도 요건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이제 대책 12.16 대책 발표 이후 조정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아니 1년 안에 팔으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 안 되겠죠. 비과세 안 되고 되레 둘 다 조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양도세 중과 2주택 중과 및 장기보유공제 배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년이 지나서 팔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중과 대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요런 건 있었죠? 두 주택 간의 취득 텀이 1년이 안 됐고 3년 안에만 그 앞에 집을 팔면 중과는 안 되는 요런 내용은 있었죠. 요런 내용. 아까 그 7번이었나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은 이겁니다. 그 20년 2월 10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이것도 그 대책 때 이런 나왔었죠. 신규주택 그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최대 2년을 한도로, 만약에 임대차가 있다면, 없으면 즉시 그 전입해야 되고요. 임대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임대차 종료 시까지만 종료하고 나서 전입하면 되겠죠. 근데 최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근데 중간에 그 뭐죠? 갱신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된 거는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취득했는데 임대차 돼 있는 거를 취득을 했을 때는 그 임대차가 종료되고 내가 전입을 해야 됩니다. 즉시 전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전입하고 또 얼마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1년 내에 전입해라. 단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끝날 때까지 그 해서 그 끝날 때 즉시 전입하고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 이런 내용만 있지. 뭐 전입하고 나서 또 얼마 있으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뭐 뭔가 보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즉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거를 이 한 채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세무서에. 그 다음에 지자체랑 세무서에 등록하고 뭐 의무 임대기간 준수하고 임대료 상한 5%다 충족했을 때, 이런 경우는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는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근데 그 임대를 그 준 경우는요, 이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즉 12.16 전에는요, 그냥 이거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그 임대를 주고 임대 기간이 다 끝나면 팔면은 비과세가 가능했어요. 보유만 해도. 근데 이건 12.16 대책 내용이죠. 그 19년 10월 17일 이후 등록하는 사람들은 거주도 해야 된다. 거주도 해야 비과세가 된다. 조정지역 내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1번부터 24번까지 주로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종부세나 아니면 이제 그 민간 임대주택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등등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간 대책과 그간 개정된 내용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용을 좀 반복해서 숙지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